안녕하십니까. 저는 법조인으로 이번에 9월이 상당히 우리 법치에서 중요한 달이다. 그래서 이제 9월은 법치 수호의 달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달마다 이제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 서해 수호 날. 이거는 이제 3월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서해 수호 날이 있고요. 또는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이다. 6월은 이제 호국 보훈의 달이다.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저는 이제 올해 9월은 법치 수호의 달이다.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 봅니다. 그 시점이. 그 9월 전후로 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이제 벌어진다는 거죠. 크게 5가지만 예를 들어 보면, 먼저 이제 법원이나 검찰청이 완전히 바뀝니다. 9월이 되면. 첫째 바로 이제 검찰의 수장이 바뀝니다. 이원석 총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이제 검찰총장이 온다는 거죠. 이거는 상당히 저는 큰 영향이 있을 걸로 봐요. 물론 이제 이원석 총장도 공과 과가 있죠. 성과도 있고 이제 아쉬운 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조금 성과가 미약했다. 조금 이게 부족했다. 기대에 비해서는 이제 좀 못 미쳤다. 이런 이제 평가가 일반적이죠. 왜 그러냐면 이제 2년이라는 충분한 기간 동안 이제 어떤 여러 이유는 있죠. 국회가 방탄하거나 또는 이제 법원의 판사 유창훈 같은 자가 하거나 여러 이제 이유는 있겠지만 결과만 보면 이제 아직 이재명도 구속을 못 시키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은 아직 기소도 못 했잖아요. 문재인은 기소도. 그리고 이제 조국이는 실형 2년 나와 있지만 아직 구속이 안 됐고, 무엇보다 이제 이준석이는 검찰에 와 있는데 아직 기소도 안 하고 있잖아요. 기소도. 그렇다면 이게 좀 상당히 기대에 미흡했다. 근데 이번에 새로 총장은 이제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뜻에 따라 임명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그다음에 김주현 민정수석과 그리고 이제 새로운 총장이 3위일체가 되면 싹 검찰이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제대로 이제 남아있는 미완의 수사들이, 캐비넷에 있는 수사들이 그대로 정리되지 않을까. 첫째 변화가 9월을 기대하는 게 검찰의 수장이 바뀐다. 조직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법원이 싹 바뀝니다. 이게 중요해요. 대법원. 왜 그러냐면 이제 저 어제 방송됐지만 이번에 새로 대법관이 3명이 새로 오지 않습니까? 대법관이 3명. 이게 엄청나게 또 이게 법원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오는 거죠. 불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좌파 우두머리 민변 회장 김선수나 또는 이제 노정희 이런 자들이 물러나고, 새로운 이제 윤 대통령 연수원 동기인데 옛날에 성남의 은수미를 구형보다 2배로 때려가지고 당선 무효시켜버린 이런 이제 노경필 대법관, 그 다음에 박영재 대법관, 그 다음에 여성 이수견, 이런 식으로 대법원이 구성이 확 바뀌면요. 그럼 법원의 분위기가 확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재명이나 문재인 재판이나 특히 영장 이런 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9월이 법치 수호의 달로 보는 게 일단 조직 면에서 검찰과 법원이 확 바뀐다. 이제까지 법원은 문재인에 아직 영향이 있었잖아요. 6년이니까. 근데 그거는 당연히 바뀌는 거고요. 이제 완전히 윤석열 시대 대법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검찰총장은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원석을 임명했지만, 그렇지만 이게 좀 기대에 못 미쳤는데 이번에 새로 제대로 이제 검사다운 칼잡이 강골 검사를 총장이 임명하면 확 바뀌지 않을까. 이런 이제 두 번째 이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판 내용을 보면요. 거의 이제 9월이 마무리될 것 같아요. 자, 9월이 법치 수호에 달라보는 게 일단 조직면에서 검찰과 법원이 바뀐다. 이게 2가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이
와, 몇 년씩 끌어온 아주 장기 미제 사건들이 9월 되면 이게 전부 다 마무리될 것 같아요. 뭐 선고는 이제 뭐 10월에 하거든. 선고는 이게 약간 한두 주 변수는 있어도 재판은 이게 9월에 다 마무리된다. 크게 보면 이제 그 세 가지가 9월에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9월이 중요하죠. 바로 이제 그 첫째, 이재명이가 9월에 이제 줄줄이 선고가 됩니다. 어제 공직선거법 정인신문이 어제 종결됐습니다. 정인신문이 어제 종결된 거예요. 이재명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다음 달에 그 서류 증거조사, 이걸 이제 그 서류 증거조사, 요거는 이제 하루만 하면 되죠. 하루만 하고. 그 다음에 그 한 번 더 하는 게 이재명에 대한 피고인신문한대. 8월 달에. 이재명을 딱 앉혀놓고 검사하고 이제 변호사가 묻는 거죠. 이걸 피고인신문이 합니다. 그걸 한번 하자. 원래는 이제 그 생략 많이 하거든, 재판할 때. 그리고 짧게 하는데, 이재명이는 뭐 이게 몇 시간 할지 한번 봅시다. 이재명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하고, 그 다음에 9월 6일 날 구형해서 끝낸다는 거예요. 9월 6일 날 재판은 결심한다고 그럽니다. 결심. 그날 검찰에 구형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재명의 최후 진술까지 하죠. 변호사가 변론하고. 여기서요, 제가 이제 방송마다 나가서 뭐라 하냐면, 이재명 선고와 관련해서 이제 그 검찰과 법원에 두 가지 제가 고언을 드린다 했습니다. 첫째, 검찰은 이제 그냥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버린대. 구형을 법정 최고형을 해야 돼. 우리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이잖아. 법에 보면 5년 이하의 징역, 그 다음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이는 죄가 두 개잖아요. 김문기 씨를 몰랐다, 백현동이 국토부 압박이다, 두 개잖아요. 그럼 두 개가 병합되니까 2분의 1을 가중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형량이 7년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4,500만 원 이하 벌금 중에서 판사가 정하거든요. 저는 검찰이 기죽지 말고 그냥 과감하게 징역형을 구형해버리대. 뭐 벌금 500만 원, 1,000만 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재명이가 김문기를 몰랐다고 하는 거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몰랐다고 하는 거 똑같다고 제가 방송마다 했잖아요. 베드로가 치매가 걸려가지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그 로마의 본디오 빌라도 그 로마의 총독의 재판에 자기도 십자가에 매달릴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인한 거 아니에요. 이재명이가 김문기 몰랐다는 거는 자기도 대장동이 같이 엮여가지고 죽으니까, 그래서 그게 부인한 겁니다. 국토부는 김인섭의 로비를 숨기기 위해서 부인한 거예요. 아주 재질이 안 좋아요. 저는 검찰이 과감하게 징역 2년 3년 이렇게 구형해버리래. 그지? 구형을 뭐 벌금 쪼잔하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 더 그 재판부에도 제가 고언을 드립니다. 특히 배석 판사 2명, 그 부장판사 한성진은 게 워낙 좌파라서 기대 안 하지만, 그렇지만 배석 판사 2명은 평생 앞으로 30년 더 판사해야 됩니다. 이게 평생 본인 따라다닙니다. 과감하게 그냥 벌금 당선 무효형 벌금 1,000만 원, 1,500 이렇게 자기 의견을 당당하게 주장해야 돼, 배석 판사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부장이 한성진이가 아무리 70만 원, 뭐 80만 원 하려고 해도 배석 판사들이 강하게 주장하면 원칙대로 나누기 3을 해야 됩니다. 평균에서. 한성재가 70만 원 하도 배석이 500만 원, 700만 원 이러면 이게 그냥 400으로 이게 평균한단 말이에요. 나누기 3으로. 그래서 이재명이 그 공직선거법 날짜가 잡혔는데, 검찰은 징역형이 법정 최고형으로 구형하고, 판사, 특히 배석 판사들 부장 눈치 보지 말고 평생 따라다니니까 소신껏 판결해서 무조건 그냥 100만 원 아슬아슬히 넘게 되겠습니까? 그냥 한 500, 1000, 뭐 징역, 집행유예까지 줘. 징역까지. 이렇게 선고해야 된다. 이게 세 번째 9월 달에 나오는 거예요. 이재명이 다른 재판 위정교사도 9월 달에 나오고요. 그래서 9월 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재명 거 선거법과 위정 교사가 이제 9월 달에 결심되거나 선고된다. 이겁니다. 구형만 호독이 엄청날 겁니다. 그 다음에 사건 중에 네 번째 조국 사건은 그 전에 끝나거나 진짜 이게 원래 7월 달에 끝나야 됩니다. 조국이는. 근데 뭐 판사가 이제 노정에 나가는데 바뀐다 하더라도 9월, 10월은 안 넘길 겁니다. 따라서 이제 조국이도 선고될 거죠. 네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바로 이제 그때가 되면 문재인도 기소가 되지 않을까. 어제 우리 전주지검에서 검사 9명 전원을 때리겠다. 지금 문재인 잡으려고 박영진 전주지검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서로 내가 잡을게. 내가 문재인 잡아서 내가 총장해야 되겠다. 자기 이러고 있습니다. 문재인도 못 빠져나가죠. 뭐 검사 전원 투입했는데 어떻게 빠져나갑니까? 이미. 따라서는 9월에 사건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몇 년을 끌어왔던 이재명, 조국, 문재인 이 사건들이 9월달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서 결과가 나온다. 이재명은 아마 2개 정도가 선고될 거고 그 다음에 쌍방울 대북 송금도 본격 재판이 시작되어 있을 겁니다. 왜? 7월 12일 날 김성태에 선고되면 바로 심리가 들어가죠. 준비 절차 끝나고. 그러니까 이재명께 본격 진행되거나 선고되고 그 다음에 조국이도 결과가 나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전주지검에서 하고 있는 문재인 관련 수사도 그때 되면 결과가 나와 있을 거다. 그래서 올해 9월이 우리 법치주의 관점에서 보면 엄청나게 중요한 우리 법치를 수호하는 이런 달이 된다. 이렇게 보고 이런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바뀌는데 바로 검찰총장이 바뀐다. 이원석. 그 다음에 대법관들이 바뀐다. 이렇게 5가지로 한번 종합해보면 9월이 정말 우리 법치 수호에서 중요한 달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앞으로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이제 벌어질 겁니다. 이미 뭐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해서 이제 좌파들도 어떻게든 이게 윤석열 탄핵이 지금 50만이 넘어서고 있잖아요. 탄핵하겠다고.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죽느냐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온갖 특검에 그다음에 국회 뭐 온갖 악법을 다 만들고 있잖아요. 탄핵도 하고. 좌파들도 그냥 죽진 않죠. 거기 우리 우파는 합법적인 권력으로 검찰총장, 그 다음에 대법원 이걸 바꾸고 그 다음에 이재명, 문재인, 조국을 치는 이러면 우리 우파가 승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저도 상당히 긴장감을 가지고요. 날마다 이제 법원이나 오늘도 검사들 좀 취재도 해보고 독려도 하고 또 격려도 해주이다. 격려도 하고 앞으로 계속 정확한 팩트 있게 저기 팩트가 틀리면 안 되니까 계속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수사나 재판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시청자님들께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